되죠? 누클레오솜 히스톤 단백질 4개가 DNA로 감겨져 있는 아이를 얘기하겠죠. 그때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게 다 진핵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트론의 유무 묻지 않아요. 자, 유전자가 매우 촘촘하게 존재하여 유전체의 많은 부분에 RNA와 단백질 형성하는 형성하는 유전자이다. 일부 원핵세포에는 인트론이 있다. 자, 진핵세포를 볼게. 일정한 길이의 DNA당 유전자 수는 적어. 생각보다 유전자는 적어. 그 다음에 원핵세포보다 비암호화 부위가 훨씬 많아요. 비암호화가 왜? 비암호화 DNA 부위에 인트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트론이라는 거에서 너무 이 어휘를 묻진 않아. 근데 살짝 들어보면은 얘는 염색체 수는 적은데 비암호화가 되어 있대. 전문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때려놓는 게 아니라 다 부위별로 쪼개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위에 요만큼만 하면서 비암호화를 통해서 필요할 때만 취할 수 있게끔.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각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 네, 여기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 안 하고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많이 하면서 외우지 말고 조금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진핵세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얘네들이 요렇게 생긴 애들이 요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고,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 뉴클레오솜이 되고 염색사가 되고 응축돼서 염색체가 된 게 여기 요게 요 아이가 핵막이에요. 그래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 DNA 비교. 뒤에서 유전체라는 건데 유전체는 말 그대로 체야. 전체 값을 얘기해. 얘랑 비교하는 단어가 뭐냐면 유전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DNA를 다 너 어디 놓치지 말아요. 오늘 끝나고 안 돼? 안 돼? 대학생 돼서 DNA 전체 내가 뭐라고 너한테 아빠도 아니고 아빠는 남자친구 권장에 반대해. 엄마는 그래 괜찮아.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 괜찮다고 할. 안 돼. 공부 대학생 돼서 해. DNA의 전체를 우린 전체를 유전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 약간 용어 차이인데 이 용어 차이 때문에 문제를 맞고 틀리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솔직히 난 안 할 거야. 자, 넘어가십시다. 유전 물질의 확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학 2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유전 물질의 특징. 일단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하는 동안 정확하게 복제된 후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전달해요. 얘를 우리는 그냥 DNA라고 한다라면 얘가 염색체라고 보셔야 돼요. DNA가 저장되어 있어. 그러면 그 상태로 잘 쓰다가 자손에게 전달하려고 봤더니 원핵세포들은 단순해. 왜냐면 그냥 세포 분열이 증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과정이 아니야. 하지만 진핵세포는 너무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DNA 상태로 자손에게 줬다가는 행여라도 손실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응축해, 몰아넣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지대가 필요해. 그 히스톤 단백질이 지지대 역할을 해줘. 그래서 잘 뉴클레오솜이 됐어. 그래서 그걸 모아놨어. 그걸 염색사로 뒀다가 분열기 때는 그래도 불안한 거야. 그래서 전기 때 염색체로 만들어서 견고하게 절대 손실 없게끔
자손한테 안정적으로 행여라도 문제가 생겼다가는 자손에게 큰 유전병, 돌연변이가 나오니까. 그래서 됐다라는 거. 자, 유전 물질에 대한 연구 초기에 DNA보다 단백질을 유전 물질이라 여겼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DNA란 자체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유전 물질이라고 여겼대요. 유전자가 단백질과 DNA 이루어진 염색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었다. DNA는 4가지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DNA가 4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가 뭐지? 그쵸, 혼자 할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 구조, 단위체라고도 합니다. 근데 왜 4가지일까요? 한다라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알겠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다 들으면 아는 거예요. 당, 염기가 몇 개, 한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때 여기에 있는 요 염기가 몇 종류? 그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여기에 아데닌이 붙었어. 그런 아데닌이 붙은 뉴클레오타이드, 구아닌이 붙은 뉴클레오타이드, 사이토신이 붙은 뉴클레오타이드, 타이민이 붙은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총 4가지는 누구 때문에 나왔다? 염기 종류 때문에 4종류가 됐어요 라고 해주시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것이 결합돼서 단백질을 20여 가지 정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부터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 그래서 박테리오는 세균이란 뜻이, 여기 박테리오라는 것은 파지 이런 말이 있는데, 파지는 단백질과 DNA로 요건 알고 있었어요. 단백질과 DNA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중 파지의 증식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DNA에 저장되어 있으면 왜 하필 박테리오 파지를 했을까요? 라고 했다라면 그 당시 박테리오 파지는 되게 단순해서 단백질하고 DNA 둘밖에 없었던 거야. 오케이. 그 2개를 통해서 이제 좀 이따 실험을 보여줄 거예요. 실험 보고 다시 글로 갈게. 먼저 실험 먼저 가십시다.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다 먼저 밑줄. DNA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가? DNA는. 그 다음에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랬어요.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DNA건 단백질은 다 들어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DNA는 인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에는 황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에게 방사성 동위 원소인 약간 다른 애를 넣어준 거야. 여기까지 듣기만 해. 그 다음에 황에게는 다른 방사성 동위 원소인 황을 넣어줍니다. 자, 됐고. 자, 여기서 실험하자.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이게 실험이, 요 실험이 하나 있고 요 실험이 있는데, 이 실험은 DNA에 인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넣어준 거야. 됐어. 그래놓고는 이 박테리오 파지가 여기 대장균에 파고 들었겠지. 그런 다음에 이 들어있는 얘를 믹서기에다가 믹서를 이용해 파지를 분리해 뺀 거야. 보세요. 얘를 빼버린 거야. 그럼 이제 누구만 있어? 얘만 있는 거지. 얘네들만.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시킵니다. 듣고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 예전처럼 복잡하게 안 나오고 뭔 말인지만 알면은 풀 수 있게끔 해줘. 분리시켜.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을 거고 가벼운 애는 위로 뜨겠지. 원심 분리시켰으니까. 원심 분리는 대장균만 침전시킨 후 조사했더니 침전물의 대장균에서 이 방사성 동위 원소 어디에 넣어준? 박테리오 파지에 넣어준 DNA가 이 대장균 속에서 검출이 됐대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이 말의 뜻이 뭘까? 넣어준 건 여기다 넣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장균 속에 있었다는 말은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대장균 속에 들어갔어요 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을까? 자, 이제 밑에 걸 똑같은 실험이야. 이번에는 대장균에 있는 박테리오파지에 단백질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넣어줄 거야. 여기에다가 박테리오파지에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무거운 쪽에는 대장균이 침전되어 있고 위에는 박테리오파지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검출이 되었다, 검출이 안 됐다, 검출이 안 됐고 여기서 검출이 됐다라는 말의 뜻은 이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은 여기에 들어왔다,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이야. 실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일단 머릿속에서 박테리오파지는 DNA와 단백질이 있는데 DNA만 대장균 속에 들어왔지 거기 박테리오파지에 있던 단백질은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갈까요?